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예림당입니다. 이제 올해의 LCC 업황 호조와 그리고 연말쯤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 티웨이 항공의 상장 이슈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종목을 보시죠. 일단 먼저 예림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지배구조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예림당의 우호적인 포인트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3개는 첫째, 항공기 추가 도입에 따른 외형 성장 지속. 둘째, 올해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 기대. 그리고 셋째, 티웨이 항공의 우호적인 환경 지속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림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림당은 1973년에 설립된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입니다. 이제 아동교육 도서, 영유아 도서 등을 출판하고 이와 관련된 이-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100% 자회사로는 이제 관련 교육 관련 아니면 이-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림아이, 예림디지털, Y스쿨, 그리고 예림융합교육이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인수한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QHC 파일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아래 손자회사로 있는 티웨이 항공은 LCC 항공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매출액 6,433억 원 기준 매출액 비중은 티웨이 항공이 90.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 473억 기준으로도 티웨이 항공이 98.9%로 대부분의 예림당의 실적은 티웨이 항공에서 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림당 같은 경우는 비록 작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올해는 다시 재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올해 3월부터 재개한 홈쇼핑 방송과 그리고 홈쇼핑에 편중되어 있던 판매 채널을 인터넷 및 오프라인 서점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홈쇼핑을 통해 런칭한 스마트 베어 베베 시리즈는 기존 영유아용 도서 스마트 베어 시리즈에 음성인식 스마트 토이인 베베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비록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체험단 등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설립된 회사로 2012년에 예림당 인수된 이후 PHC8과 반도체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의 전망은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캐파 증설로 2분기부터 이제 실적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림당 매출 기여도의 핵심인 티웨이항공은 2003년 국내 최초 LCC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해상 절차, 최대주 변경, 파산 등을 거쳐서 2013년에 예림당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한 티웨이 항공은 현재 2017년 기준으로 3위 LCC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회생 절차를 마친 2010년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항공사업을 재개하였으며 매년 꾸준하게 한 대에서 4대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인 여객 능력을 확대해왔고 작년 말 기준 총 1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 도입에 맞추어서 항공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였고 현재 국제선 11개국 37개 노선과 국내선 4개 노선 그리고 부정기 4개 도시 6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선 이러한 지속적인 실적 성장으로 2013년부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으며 그 이후 꾸준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림당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림당은 올해 항공기 추가 도입에 따른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올해 총 5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고 한 대를 4월, 5월 중 반납하여 총 순증설 4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월에 한 대, 5월에 한 대, 10월에 2대, 그리고 12월에 한 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 말 기준 19대에서 총 23대가 되는 것이고 이는 약 21%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도입된 항공기는 신규 국제선 노선에 추가되어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한 대 도입당 3개 신규 국제 노선이 추가된 것을 보아 올해는 총 12개의 신규 노선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4월에 대구 블라디보스톡과 인천 웨이하이 노선을 추가한 점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는 약 10개 정도의 국제 노선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올해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서 장거리보다는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더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근거리 여행에 특화된 LCC 업체들의 실적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연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3일 이상 연휴가 총 4개, 올해는 3개로 올해가 1회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작년에 황금 연휴가 있는 반면 올해는 다 3일에서 5일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휴가를 하루 또는 이틀 사용한 연휴의 횟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작년이 이제 샌드위치 연휴가 총 5번이었다면 올해는 총 10번으로 근거리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2배가 되면서 근거리 해외 노선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웨이항공의 올해도 티웨이항공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발간한 2017년 아웃바운드 현황 및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의 배경에는 해외여행 비용 감소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응답자들이 1순위로 정한 해외여행지 선택 이유 중 저렴한 경비가 15.2%로 가장 많았으며 복수응답 기준으로는 총 43.1%로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저렴한 경비를 중시한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점점 더 LCC를 타고 근거리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인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는 경비가 저렴하고 비행시간도 짧은 일본입니다. LCC 취향 노선 확대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방일 한국인 인구수는 2016년 1위로 올라섰으며 작년 기준으로는 714만 명으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 2월 방일 한국인 수 또한 이미 151만 명으로 2017년 1, 2월 대비 23.4%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올해에도 일본향 해외여행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웨이 항공의 4월 기준 국내 국제 정기선 운항 횟수 중 30%가 일본 노선입니다. 즉, 티웨이 항공의 국제 노선 중 일본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방일 항공기 수 증가는 티웨이 항공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제주항공과 진에어, 예림당의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PER 기준으로 제주항공은 13.6배, 진에어 11.3배, 그리고 예림당은 당사 추정으로 9.2배 수준입니다. 이렇듯 비록 예림당이 지금 현재 다른 LCC 업체들에 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하반기 예정된 티웨이항공의 상장 이슈로 밸류에이션이 레벨업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예림당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